제가 4,000, 5,000을 썼습니다. 거실 하나 정도의 넓이 2,400.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지우고 그림자도 켜고 저 창문도 하나 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필드 오브 뷰. 자, 저 화각이 줄어드느냐 넓어지느냐. 자, 화각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조리개 값은 이렇게 가요. 1F를 기준으로 해서 1하고 1.2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이 뭐냐면 내가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배로 갑니다. 2F, 그 다음에 2.4F, 그 다음 4, 그 다음 4.8, 그 다음에 4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16, 그 다음에 32, 64 이렇게 갑니다. 기본값이 아마 8F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리개를 조금만 여는 거고 앞으로 갈수록 조리개를 많이 여는 겁니다. 앞에서 조리개를 많이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리개를 조금만 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이 조금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하는 건 결국은 이 셔터 스피드로도 조절할 수 있고 ISO 값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저 조리개 값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저기 휴대폰 카메라가 저 조리개 값이 조절이 안 돼요. 자동입니다. 저 조리개가 자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어플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 조리개가 조절이 되는 어플은 없더라고요. 셔터 스피드, ISO 값은 다 조절돼요. 근데 조리개는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셔터 스피드로 넘어가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5초, 10초, 15초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5초 동안 셔터를 열어놓고 안 닫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이 엄청 들어가요.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요. 필름이 타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5초, 10초, 15초 이런 거 노출한다 그래요. 셔터를 들어서 필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빛에. 이런 거 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출을 시키게 되면 조리개하고 ISO 값을 다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개는 한 62, ISO 값은 옛날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하면 100이 제일 낮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노출 사진 보면은요. 그러면 이 값들이 어딨냐면 에셋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카메라에 보면 필드 오브 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셋업에 들어갑니다. 세팅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창,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2개가 있어요.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 창은 여기 매티리얼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눌러놓고 보시면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에 보면 ISO 값, 어퍼처,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이렇게 나옵니다. 얘로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 값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D Max예요. 3D Max에 보시면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예요.
여기 카메라에 보면 프리 카메라, 타겟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세 가지가 있어요. 프리 카메라는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 써요. 타겟 카메라가 타겟점을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타겟 카메라는요, 자동 카메라예요. 내가 특별히 조절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래 보면 피지컬 카메라 있죠. 얘가 수동 카메라입니다. 나올까?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화이트 밸런스도 여기 필름값 나오는 거 보이세요? 필름 36mm. 이 필름의 크기예요. 이거 필름의 크기. 이해되시나요? 필름 크기예요. 그 다음에 렌즈값 나오네요. 40mm. 그 다음에 어퍼처 8분의 1초 8F죠? 그 다음 여기 필드 오브 뷰 나오죠? 여기 48도, 이거 35도. 그럼 넓어지겠죠? 아이고, 뭐야? 여기 셔터 나오네요. 프레임 값 있고, 세컨드 있고, 1000분의 1초. 안 띄워도 돼요. 안 띄워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 값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도 렌더 셋업에 들어가면 아놀드 말고 Vlay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이 Vlay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 값이 있네요. 여긴 뎁스 오브 필드하고 모션 블러 값만 있네요. 기본 카메라네요. PCI 어안 렌즈고 오소그래픽 퍼스펙티브 일반 카메라네요. 자, 필드 오브 뷰 있고, 디폴트 기본 카메라, 그 다음에 스피어 컷 아니고 여기 어안 렌즈도 있고 일반 카메라도 있고 여러가지 카메라들이 쭈루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 하나를 알면 나머지가 저절로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 필름값, 요거 필름의 렌즈 크기, 필름 크기, 그 다음 이거 렌즈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내면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명을 설명할 때요, 키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라이트, 그 다음에 림라이트, 이거 말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백라이트도 있어요. 뭐냐면 키라이트는 키가 열쇠란 뜻이잖아요. 핵심이 되는 조명을 키라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카메라랑 같은 방향에서 앞쪽에서 주는 걸 키라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 필라이트는요, 말 그대로 공간을 구성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이 채우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조명. 근데 이 필라이트는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키라이트 통해서만 주시면 돼요. 또는 이와 별도로 조명을 하나 더 줘서 그림자를 생성하는 조명을 별도로 주시면 돼요. 백라이트는요, 뒤에서 나오는 조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림라이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조명. 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명들을 배치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 Vlay를 쓰는 이유는 Vlay는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아서 다 계산해줘요. Vlay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튕겨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이 조명을
프라이머리 레이, 주광원, 주광선. 근데 3D Max는요,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오브젝트를 만나면 반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통과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사물을 만나면 빛이 여기서 부딪혀서 하나로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빛이 산란을 하죠. 이때 산란하게 되는 이 조명들을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것, 그게 V레이입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플러그인들 있잖아요. 이거 그 V레이 말고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바로 얘네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 세컨더리 레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프라이머리 레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 포스는 그러니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대신에 렌더링 타임이 조금 늦어요. 라이트 캐시는 저 프라이머리 레이에 쓰지 못해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자연계와 똑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저 라이트 캐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빛의 입자설, 파동설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빛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왜 입자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햇빛에 나가면 얼굴 따갑잖아요. 입자가 와서 부딪혀서 따가운 거다라고 배웠죠. 파동설도 있었어요. 빛은 파동입니다.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막아놓고, 벽을 막아놓고 틈새를 주면 빛이 이렇게 번져 나가죠. 마치 물이 이렇게 저기 타고 넘어가듯이. 그래서 빛의 입자설, 파동설 이야기하는데, 라이트 캐시는 입자입니다. 빛의 입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광원에서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 입자에 빛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팡 하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값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빛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기서 빛이 나와요. 입자가 나와요.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우린 그거를 빛으로 보는 겁니다. 얘가 그렇게 계산해요. 실제로 프라이머리 레이에다가 라이트 캐시 놓고 렌더링하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근데 라이트 캐시에 보시면 여기 서브 디바이스, 뭐 섭디라고 하는데, 서브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품질입니다. 렌더링 품질이에요. 얼마만큼 렌더링 품질을 좋게 계산할 거냐, 나쁘게 계산할 거냐, 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적할 수 있는 빛의 개수. 이해되시나요? V레이에서 서브 디바이스, 섭디라고 나오는 이 값 자체는 품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추적할 수 있는 빛의 입자의 개수. 만약에 내가 100개로 놨어요. 그럼 100개만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800개로 놨어요. 그러면 800개를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품질이 좋아요? 800개가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800개 가지고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택도 없어요. 한 10,000개 이상 넘어가면 좀 그럴싸해요. 이거 택도 없어요. 이거 렌더링 걸면 한참 걸려요. 못 써요. 그래서 세컨더리 레이에는 라이트 캐시를 주고, 프라이머리에는 브로드 포스나 이리디언스 맵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GI 값에 대한 요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기 값, 세기 값. 렌더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둡게 나와요. 많이 어둡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이 값을 GI 값을 올렸어요. 50으로. 그러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들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윈도우 메뉴에 가면 모델 인포가 있단 말이죠. 지오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셋 매뉴얼 롱기튜드 132 레티튜드 근경 132 북위 37. 네. 자, 오케이. 이거 우리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섀도우에서 그림자 켜주고 8월달 위치 맞춰주고. 자, 다시 한번 렌더. 네, 차이가 없어요.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라고 하고요.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버킷 렌더라고 합니다. 이 주전자의 의미,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3D가 주전자였어요. 티팟, 그 차 끓이는 주전자 있죠?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렌더링 할 때 그 렌더링 아이콘으로 전부 다 주전자 아이콘을 쓰는 이유예요. 그리고 얘가 렌더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렌더 스톱입니다. 렌더링을 누르면 얘 렌더링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스톱 누르면 렌더링 꺼져요. 렌더링 누르고 스톱 누르면 렌더링이 즉각 멈춥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번 전체 렌더링 다시 해놓으세요. 지금 이리디언스 맵이니까 이렇게 다시 여기 저도 계산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밝기가 여기가 부정확한 거 보이시죠? 렌더링하고 지나갔는데 부정확하잖아요. 여기도. 근데 다시 렌더링하면서 깨끗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도를 다시 계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우트포스보다 얘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있는 주전자 있죠? 요거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얘를 눌러 놓으면은요, 내가 화면에 여기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럼 즉각 적용해서 즉각 렌더링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렌더링 해놓으면 지금 렌더링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화면을 움직일 겁니다.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즉각 반응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렌더링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를 계속 쓰고 있죠. 렌더링 하기 위해서 계속 메모리를 쓰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작업하기 위한 그런 가용 자원들을 얘가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쓰지 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터랙티브 렌더 쓰지 마세요. 편하죠. 보기는 편해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얘가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리전 렌더입니다. 리전이 영역이에요.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영역을 바꿀 수 있어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만 렌더링 하게 돼요. 내가 선택한 지역만 렌더링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제가 ISO 값을 2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조금 더 밝아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조금 더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많이 밝게 해보겠습니다. 400, 아니 800. 많이 밝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역광이죠. 그죠?
이쪽 빛이 더 밝고 여기가 빛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빛을 올려버리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얗게 타버립니다. 역광이라서. 이해되시나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 정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내에서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타요. 뒤에 배경이 하얗게 타서 나옵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 실내를 밝혔기 때문에 실외도 밝기 값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얗게 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어퍼처 값이요. 조리개 값이에요. 자, 옆으로 옮겨보죠. 자, 조리개 값을 닫았습니다. 32. 그러면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기본값보다 어둡게 나오죠? 다시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8이었으니까 제가 2로 열었습니다.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전히 여기는 하얗게 탄 거 보이시죠? 여기 빛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같이 빛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어퍼처 값을 제가 8로 놨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300인데요. 셔터 스피드를 제가 1000으로 고쳤습니다. 이건 되게 빠른 거예요. 1000분의 1초입니다. 자, 역시 어둡게 나올 거예요. 자, 렌더. 그러면 역시 어두워요. 깜깜해요.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0이었으니까 100분의 1초. 조금 어둡네요. 그래도 이 두 개보다는 충분히 밝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올라가니까 여기도 하얗게 타버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빛을 많이 받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보시면 제가 GI 값을 올릴 겁니다. 이거 다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인데 GI 값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갔는데 얘는 그대로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얘 올라갔는데 얘는 그대로 보여요. 자, 이거 풀고 다시 렌더. GI 값만 올린 거예요.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인데 여기 올라가고 얘 그대로 보이고. 이해되시나요? 내가 배경도 봐야 돼요. 배경도 봐야 돼요. 그럼 누구 올려야 돼요? 이 값을 올려야 되는 거죠. 자, GI 값을 다시 1로 내렸습니다. GI 값을 다시 1로 내렸어요. 여긴 기본 값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재질입니다. 여긴 재질창이고요.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두 번째 조명인데 여기 선라이트라고 기본 값이 있습니다. 태양광이에요. 주로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밑으로 쭉 내립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선라이트 선택하고 옵션을 열어주세요. 다 열었나요? 자, 디퓨즈 값을 올리세요. 디퓨즈 값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밝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배경 부분은 안 밝아지는 거죠.
이펙트 디퓨즈라고 그랬잖아요. 오브젝트가 5배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밝아졌네요. 왕창 올려볼까요? 20배? 너무 밝아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빛이 다 안 들어오는구나. 어떤가요? 점점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가지만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펙트 디퓨즈는 다시 1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이펙트 디퓨즈 값을 적당히 올리고 그 다음 GI 값도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이 안쪽이 내가 수긍할 만큼 충분히 밝아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값들을 더 넣는 겁니다. 조리개 값을 바꾼다든지 얘네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여기다가 조명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여기에 조명이 있으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얘도 똑같이 이펙트 디퓨즈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올려주면 더 많이 밝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해봅시다. 그러면 점점 더 빛이 밝아지는, 공간이 밝아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1교시, 2교시 동안 설명한 내용들을 다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혼용해 가지고 그리고 값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엔 플랫라이트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플랫라이트를 넣어서 맞추는 겁니다. 여기 선라이트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돼요. 사이즈 멀티플러도 한 20으로 늘려버리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그림자가 또렷했는데 지금 흐리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도 흐리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선라이트부터 보도록 하죠. 선라이트는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양에 대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라이트는 아까 우리가 봤던 모델 인포의 여기 지오 로케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UTC 시간대가 바뀌게 되고 날짜와 시간대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자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에 S자 써 있는 아이콘 있죠. 이런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탭에 있는 게 V-Ray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는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합니다. 무한대의 평면이요. 한번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무한대의 평면이 그려집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무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인피니티 플랜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무한대의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 평면입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피니티 플랜을 만들어 놓고요. 이 인피니티 플랜에다가 잔디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랜드스케이핑 잔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갔나요? 다시.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재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인피니티 플랜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여기 어플리 투 셀렉션이에요. 재질 넣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재질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어플리 투 셀렉션. 그러면 재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라이트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태양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있는 이 X, Y, Z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X, Y 나와 있잖아요. X, Y입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X, 이쪽이 마이너스 Y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쪽에서 조명이 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방향이네요. 자, 켜고, 자, 이렇게요. 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 X, 이쪽이 플러스 Y.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즉, 이렇게 사선으로 빛이 조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명의 위치입니다. 0도면 수평선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기 직전의 위치인 거고, 얘를 올리면 해가 점점 밝아지겠죠. 자, 이렇게 90도 가까이 올라가면 거의 정상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렌더링을 걸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은 기존에 이 UTC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법 말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컬러 앤 인텐서티. 컬러는 조명의 색상입니다. 흰색이죠. 대체적으로 바꿀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텐서티 멀티플러. 인텐서티라고 하죠. 색이, 빛의 색이 얼마나 세게 할 거냐, 흐리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가 인텐서티를 1로 놨습니다. 이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텐서티를 0.5로 놨습니다. 그럼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어둡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채도가 확 떨어지네요. 자, 인텐서티를 0.1로 놔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인텐서티를 2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인텐서티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 그 밑에 사이즈 멀티플러요.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가까이 있는 데는 진하고 멀리 있는 데는 흐릿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이면은요 상관없어요. 그냥 전부 다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진하게, 그러니까 테두리죠. 그림자의 테두리가 또렷하게 나오는 걸 말하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의 테두리가, 즉 오브젝트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인피니티 플랜을 좀 지웠습니다. 인피니티 플랜을 지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카이, 하늘 모형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스카이 모델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지금 PRG 클리어 스카이라고 되어 있죠. 맑은 하늘이요. 클리어가 깨끗한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하늘이란 뜻이네요. 여기 CIE 클리어도 있네요. 깨끗한 하늘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오버캐스트 있죠. 오버캐스트는 비오기 직전의 흐린 하늘이요. 보통은 여기는 호세겟 L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하고 이 두 개하고가 기본 많이 쓰고요. 이 호세겟 L을 쓰시면 그냥 기본 하늘로 하늘이 조금 더 맑고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트러비티하고 오존이 있네요. 트러비티는 먼지입니다. 먼지예요. 하늘에 먼지를 넣는 거죠. 자, 최대치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먼지가 꽉 들어찬, 별로 안 이쁘네요. 적당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깨끗하지 않죠? 지금은 어떤가요? 트러비티 값을 낮춰봤습니다. 하늘이 깨끗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오존입니다. 이 오존 값은, 오존이 두꺼우면 하늘이 맑고, 오존 값이 얇으면 하늘이 좀 탁합니다. 근데 오존 값 여기서 바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알베도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베도라는 건 이 그라운드, 여기 색상이에요. 하늘이 있으면 그라운드가 존재하겠죠. 이 그라운드를 알베도라고 합니다. 알베도의 색상, 그 다음 블렌드 앵글, 하늘과 알베도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혼재되는 부분, 여기가 블렌드 앵글.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보신 적 있나요? 그 타이타닉에 수평선 저 끝에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놨습니다. 자, 먼저 알베도 칼라요. 제가 색상을 조절해봤습니다. 렌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블렌드 앵글이요. 요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이요. 제가 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칼처럼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지평선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약간 블렌드 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리젠 옵셋입니다. 제가 이거 0으로 하고요, 다시 렌더링을 걸 건데, 호리젠탈, 즉 이 수평선의 위치가 이 모델링 사각형 위에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자, 호리젠 옵셋을 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럼 얘가 여기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수평선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요. 구름이요. 얘를 체크하면 이 위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없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뭐 덴서티 구름의 농도예요. 0.1 그러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네요. 0.3 그러면 구름이 조금 있네요. 1 그러면 구름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자, 한번 조절해서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버라이어티라고 있죠? 다양성.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구름의 높이네요. 1000m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1km, 그 다음 티크니스 두께, 그 다음에 옵셋 위치, 그 다음 위상, 그라운드 섀도우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저기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 아래쪽에 구름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냥 한번 해보시죠.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요 제가 시간대를 6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쪽이네요. 일직선상에. 그러면 태양이 여기 어디쯤 존재할 거예요. 렌더링. 여기 태양이 이따만하게 나오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 클라우드 끄고 다시 렌더링. 인비저블은 감추다란 뜻입니다. 감추다란 뜻이에요. 투명인간 영화 아시죠? 투명인간의 영어 이름이 인비저블 맨입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투명해지다, 아니요 감추어지다. 여기 태양이 지금 이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체크를 하고 렌더링을 하면 태양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요. 해제하면 이렇게 태양을 계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물이 보시면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하얗게 된 부분 있죠. 빛을 받아서 하얗게 된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피큘라 표현을 할지 말지. 앰모스피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 안개요. 안개 효과에 적용할지 말지, 그 안개 효과에 그림자를 줄지 말지. 커스틱이 있네요. 요 커스틱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요 정도가 선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렉탱글 라이트요. 사각형 조명 플랫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자,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면이 나오고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180도. 자, 이동하기.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빛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렌더링. 그러면 빛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옵션은 똑같아요. 보시면 인텐서티 30으로 되어 있네요. 유닛 스칼라 눌러보시면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 이렇게 있네요.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형태 사각형 있고 원형 있고 원반 모양 있고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사각형이 아니라 원반 모양으로 나오고요. 다이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빛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근데 다이렉셔널을 체크하면 빛이 오로지 이렇게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렌더링하면 이렇게 빛이 밑으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얘는 켤 필요는 없고요. 자, 옵션에 보면 인비저블 그대로 있습니다. 인비저블 누르면 조명이 이렇게 감춰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이요, 노 디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케이는 감소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조명의 빛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 디케이 그러면 감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그대로 여기의 빛이나 여기의 빛이나 똑같이 내려갑니다. 굉장히 밝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노 디케이입니다. 자, 노 디케이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은 노 디케이를 안 씁니다. 그냥 거리에 따라서 빛이 소멸되도록 냅둡니다. 섀도우 그림자 만들고요. 자, 더블 사이드요. 요건 종종 써야 돼요. 자, 지금 이 위쪽으로 빛이 안 올라가고 있죠. 더블 사이드를 놓으면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위아래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게 더블 사이드. 나머지는 선라이트와 옵션이 같습니다. 자, 여기 인텐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텐서티 유닛에 보면 루미넌스 파워 가로 열고 루미넌스, 그 다음에 루미넌스,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 그 다음에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루미넌스 파워는 말 그대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 또는 빛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래 루미넌스 보면 단위가 루멘, 퍼, 미터, 제곱, 스퀘어입니다. 뭐냐면 루미넌스는 그 가로 세로 각 1m에 빛이 도달하는 양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를 구매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 빔 프로젝트를 저도 요즘 보고 있는데, 빔 프로젝터가 캠핑용이 있고 또는 일반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 비즈니스용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비즈니스용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거겠죠. 얘는 단위가 서로 달라요. 보통 그 가정용 또는 캠핑용은 안시라는 단어를 쓰죠. 안시. 그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루멘 파워입니다. 이게 안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루멘이라고 나올 겁니다. 얘가 비즈니스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안시는 광원에서 빛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1000안시, 2000안시 이렇게 얘기해요. 1000안시만 되면 되게 밝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광원에서 빛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직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빛이 많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밤에만 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광원 없고 스크린 딱 쳐놓고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낮에는 못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루멘이에요. 저런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게 한 3000루멘 정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저기서 빛이 출발해서 이 스크린에 가로 세로 1m에 얼마만큼의 빛이 도달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밝은 거예요? 결국은 루멘이 더 밝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루멘 파워를 낳습니다. 대략 60W 정도가, 백열전구 60W짜리 있죠? 60W가 870 루멘 정도 된답니다. 여기가 한 870 정도가 돼야 백열전구 하나 정도의 밝기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밝기. 많이 어둡죠? 40W 형광등이요, 2800 루멘 정도 된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5m에 4m면 형광등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디언스 파워에 보면 단위가 W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트가 아닙니다. 그 와트가 아니고, 여기서 W는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에서 열이 나요. 이 열이 공간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이런 현상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되어져 나가는 걸 복사선이라고 하는데, 가장 쉽게 보면 적외선으로 확인하는 게 복사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복사선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100W가 여기 한 2W 정도 된다고 해요. 복사선으로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막 크게 효과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 스칼라를 놓고 그냥 여기서 값을 비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처럼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렉탱글 라이트가 있죠. 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이렇게 지웠어요. 여기서 지웠는데 여긴 안 지워져요. 여기서 지워버리면 여기서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야 두 군데 다 지워집니다. 또 하나, 자, 이런 경우 여기다 조명에다가 여기다가 사각형 라이트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빛이 같이 들어오겠죠. 자, 그 대신에 얘는 인비저블을 체크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렌더링 하면 어떻게 돼요? 조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디퓨즈 컬러에다가 한 10배 정도 더 세게 빛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밝아지긴 효과가 나겠죠. 동시에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만 밝아지는 거죠. 그럼 이 값만 바꾸느냐? 아니요. 여기서 GI 값도 바꿔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제가 색상을 하얀색으로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렌더링 걸면 흰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빛이 돌 거예요.
이렇게 빛이 튕겨나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두워서 완전히 하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들을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의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여기 색상도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을 말합니다. 4000, 콤마 5000. 아이고. 2400. 말 그대로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뭐 특별한 옵션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구슬 모양입니다. 렌더링을 하면 구슬처럼 조명이 나옵니다. 옵션도 인텐서티, 사이즈,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스폰라이트입니다. 이 스폰라이트가요, 조금 어려워요. 스폰라이트는 이 앞전에 나왔던 두 개의 조명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IES 라이트, 요 두 개는 부분 조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들어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최대한 벽 쪽에다 붙여서 이렇게 조명을 놨습니다. 시간대도요, 밤 시간으로 놓겠습니다. 오후를 오전으로요. 이렇게 제가 밤 시간으로 놨습니다. 그럼 렌더링을 하게 되면 밤 시간이니까 깜깜할 거란 말이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조명 효과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콘앵글이 있고 푸놈바 앵글 있죠. 콘앵글은 안쪽을 말하는 거고 푸놈바 앵글은 바깥쪽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 푸놈바 앵글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빛이 바깥쪽으로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푸놈바 앵글입니다. 푸놈바 앵글을 주시면 여기서 빛이 소멸되는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디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인버스 스퀘어 말고요, 인버스로 바꿔보세요. 4개입니다. 인버스 큐브, 스퀘어, 인버스, 노디케이. 노디케이로 놓으시면은요, 얘가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갑니다. 노디케이. 디케이가 감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빛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로 감소를 하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잘 나와요. 만약에 인버스 큐브나 인버스 스퀘어로 놓게 되면은요,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인버스 큐브로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인버스 스퀘어로 놓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요. 인버스로 놓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인버스라고 하면 거꾸로란 뜻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거리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1 가면 빛도 1이 감소되고, 거리가 2 가면 빛도 2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버스 스퀘어가 4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이 가면 빛이 4개가 감소된다는 뜻이고요. 큐브는 6면체입니다. 거리가 1 가면 빛이 6이 감소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소되는 양을 비교하는 거니까 decay 값을 조절해 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손짓을 해볼게요. 조명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조명이에요. 공간에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빛이 나가는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빛을 보려면 조건이 먼지가 아주 많거나 드라이 아이스처럼 연기를 띄워놓으면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상에 그 빛이 있어라 안 보입니다. 그럼 이 빛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벽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빛이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볼륨 라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안개 낀 밤중 또는 뭐 길거리 이렇게 밤이나 뭐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공연장 가면 빛 딱 쏘면 이렇게 빛이 쭉 보이잖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먼지 많을 때. 두 번째, 연기 있을 때. 그럴 때 그 볼륨 라이팅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긴 볼륨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벽으로 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옵션 부분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조절이 돼요. 이때는 Shift 키 떼도 돼요. 처음 조명의 위치를 지정할 때만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처음에는 핫스포트, 그 다음에 푸놈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렌더링하면 이렇게 조명이 나아가게 돼요. 여기에서 조명이 이런 모습으로 쏘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IES Illumination Engineering Society의 약자입니다. Illuminating 조명, 엔지니어링 공학, 소사이어티 협회, 조명 엔지니어 협회란 뜻입니다. 조명 엔지니어 협회에서 앞으로 조명을 만들면 그 조명의 특성을 파일로 남겨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그 IES 파일을 불러들여서 조명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보시면 어디 됐을까요? 아니고 스케치업 자료실에 있나 보다. 여기 있네요. 그 IES 파일 몇 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1번 조명부터 해서 30번 조명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19번 조명을 쓸 겁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스케치업의 IES 파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IES라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명의 색이,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범위, 뒤쪽으로 가는 범위, 그 다음에 그 뒤에 조명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IES 파일입니다. 그 중에 19번. 자,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그리고 렌더링 하면 조금 각도를 틀어서 조금 아까 봤던 19번과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명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게 IES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옴니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니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점광원이 됩니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디케이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인버스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빛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고요. 자, 제가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돔라이트를 하나 얹었고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인데, 분명히 이렇게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 방향 있죠? 선택하고 제가 로테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태양이 이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빛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 돼요.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유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렌더링. 그림자의 방향이 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하고 렌더링. 그러면 자,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는 선라이트, 즉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또 보시죠. 여전히 밤 시간이고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서클을 그려서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 하나를 메이크 그룹 해보시죠. 우리가 모델링한 것 중에 조명이 들어가는 모델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메시라이트로 만들면 됩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는 조명에다가 주는 거예요.
3D Max는 조명에다가 이런 볼륨 라이팅 효과를 주는 건데 스케치업은 조금 달라요. 조명에다가 볼륨 라이팅 효과를 못 줍니다. 자, 우리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새로 만드시고요. 자, 똑같아요. 4000, 5000, 그 다음에 2400. 뒤쪽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곱하기 5개. 그러면 하나 건너 하나씩, 이거 하나 부족하네. 6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조명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시간대도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네요. 라이트를 심을 건데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를 향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심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을 할 때 옵션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에셋 에디터에서 자,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개 효과를 주는 항목입니다.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안개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리얼 퍼스펙티브하고 인바이런먼트 포그하고 두 가지입니다. 안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개는 원근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감입니다. 그게 인바이런먼트 포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안개, 물안개 같은 거예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인데,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조금 달라요. 고속도로를 다닐 때 멀리 보면 산이 있습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산이 이렇게 보여요. 가까운 데는 뚜렷하게 보는데 멀리 있는 데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예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해야 될 거는 바로 인바이런먼트 포그입니다. 안개 색상, 그 다음 에미션 멀티플러가 뭐냐면 안개의 농도입니다. 작게 주세요. 그리고 작게 주세요. 안개 농도 작게 주세요.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가시거리요. 1000이면 1m요.
이거 5000으로 그렸으니까 5000이요. 그 다음 높이 2400. 높이. 스캐터는 산발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뭉게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펙트, 조명이나 백그라운드나 다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이펙트 바이 보면 올 라이트, 전체 조명 다. 셀렉트 라이트 그러면 내가 지정한 조명만, 이런 뜻입니다. 셀렉트 라이트에서 여기 스포트 라이트 눌러주면 스포트 라이트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선라이트만 됩니다. 근데 올 라이트 그러면 전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올 라이트 그냥 냅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조명으로 갑니다. 여기 스포트 라이트잖아요. 이거 조명 들어가기 전에 렌더링을 하면 깜깜하죠? 다시요. 오토매틱, 오토. GI가 1이고요. 지금 오토입니다. 그럼 안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허옇게 떠요. 지금 이게 안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굳이 안 맞춰줘도 되면 화이트 밸런스 안 맞춰줘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안개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끄고 이리디언스 맵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명으로 갑니다. 조명에 가면은요, 아까 우리 옵션 중에 여기 이펙트 애트모스피어릭이라고 하는 항목 있죠. 이 값을 아주 세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애트모스피어릭은 안개잖아요. 그러니까 안개 효과에다가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처럼 그림자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치가 다르네요. 태양하고 선라이트하고 스포트라이트하고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더 세게 줘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건 선라이트고 이건 스포트라이트고 위치가 다르게 들어갔네요. 선라이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선라이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애트모스피어릭, 이펙트 애트모스피어릭의 이 값을 세게 주시고요. 포그 효과는, 포그의 멀티플러는 조금 더 작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렌더링 하면 되는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세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뭘 주면 돼요? 방금 여기 나왔던 애트모스피어릭 이펙트 값을 더 세게 주세요. 자, 여기다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달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애트모스피어릭 이펙트 효과를 세게 주게 되면 대략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렌더링.
다시 여기가 몰라이트가 맞는데 이렇게 조명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개 효과에 들어가 버린 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턴스 값을 한번 낮춰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흐릿하게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너무 세게 줬나 보다.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요. 볼륨 라이팅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주로 이제 조절해야 되는 값이 멀티플러 값하고 디스턴스 값, 그 다음에 조명에 들어가면 여기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하는 이펙트 앰모스피어릭이라는 요 값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절하시면 이렇게 흐릿하게도 또는 이렇게 뚜렷하게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바이런먼트 포그를 줬고 0.3에 디스턴스 하이트를 주고 올라이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조명에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얘의 이펙트 값을 크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